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나요? 은행빚, 카드빚 채무자는 필수 시청인데요. 채무자는 의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채권자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요. 소위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인인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겠죠. 지난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름을 보면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정식 법의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약칭을 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개인 채무자 중에서도 은행빚, 카드빚 이런 금융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오늘은 이 법과 개인 금융 채무자들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행빚, 카드빚 이런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개인 채무자들은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금융기관에서 채무자들에게 과도하게 추심이 뭘까요? 여러분 옛날 때 추노라고 유명했죠. 밀추자, 추진할 때 추인데요. 추노는 노비들을 잡아오는 걸 추노라고 했잖아요. 추심은 채권을 끌어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빚 갚게 하는 거에 너무 과하면 채무자들도 자살하고 신용불량자 되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에 또 채권 추심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 뒤에 살펴볼 채무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 금융 채무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시행하게 됐는데요.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채권자,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거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겠죠. 이 경우는 은행법상 금융회사, 그리고 채무자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때 적용됩니다. 여러분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 새마을금고, 지역단위 농협 이런 데도 해당되겠네요. BC카드, 현대카드 이런 카드사도 적용이 되고 보증회사도 포함됩니다. 금융기관에는 뭐가 있을까요? 은행이 있을 거고 저축은행도 포함이죠. 카드사 포함입니다. 등록된 대부업체도 포함됩니다. 보증기관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 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이런 보증회사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했던 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에 빌린 돈이나 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 빌린 곳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시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가 있으니까 내가 빌린 곳 대부업체 이름 써보시고 등록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적용 대상을 알았으니까 내가 개인 금융 채무자구나, 나는 이 법 적용 대상이구나. 그러면 뭘 알아야지? 핵심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 조정 요청권이 신설됐습니다.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겠죠. 개인 채무자 보호법 여기 보이십니까? 제35조입니다. 채무 조정의 요청인데요. 개인 금융 채무자는 개인 금융 채무자가 누군지 말씀드렸죠. 개인 금융 채권을 연체한 경우에 채권 금융 회사 등의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 조정은 대출 금액이 너무 과도하거나 이자가 너무 과도해서 원리금이나 이자를 금융기관과 합의해서 줄일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장점으로는 보통 우리가 이 대출금이나 이자 못 갚으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는데 그건 법원 통해서 하는 거고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이 채무 조정 요청은 금융기관에 바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이 요청을 받고서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다 모든 채무를 조정하면 은행은 망하겠죠. 각 은행별 대출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별 대출 금액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체 대출 금액은 예를 들어 10억 원이 넘는다. 그래도 어떤 은행에 2천만 원 대출이 있으면 그 은행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이 왔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채무조정 합의가 해지된 지 3개월 이내거나 서로 소송 중이거나 개인 회생, 파산 절차가 이미 시행 중일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미비 서류 보완을 한 3차례나 요구했는데 계속 안 하고 그럴 때는 채무조정을 금융기관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채무조정 신청을 먼저 해보시고 안 될 경우에 개인 회생 파산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 회생 파산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10영업일 이내에 서로 합의로 이자를 줄이거나 대출금을 줄일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체 이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준 건데요. 법 보이십니까? 역시 개인 채무자 보호법 제7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금융 채무자 보호법이라고 약칭을 바꿨으면 좋겠네요. 제7조입니다. 연체 이자의 제한. 채권 금융 회사 등은 개인 금융 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 금융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 이행의 기한이 도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되게 어렵게 복잡하게 쓰네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출에서 대출 잔액이 한 100만 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분할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만 원 내야 되는 상환기일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상환기일이 도래한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이 10만 원이고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이 90만 원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는 10만 원 분할 납부하던 이게 연체돼 버리면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 그래서 이제 네가 연체했으니까 나머지도 빨리 다 갚아라. 그러면서 10만원 변제기 도래한 것에만 연체 이유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나머지 도래하지 않은 90만원도 다 합쳐서 1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연체 이자를 내라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상환기일이 지난 이 1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90만원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만 부과하지 연체이자를 부과해서 채무자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되게 큰 금액이죠, 연체. 다만 예전에 변제기 지나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연체이자 물게 약정을 썼던 거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이거나 아니면 그 전에 체결했더라도 이 법 시행 후에 갱신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 연장돼서 적용되는 개인금융채권에는 지금 말한 연체이자 부담 완화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돈 빌렸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이자죠. 이자가 계속 불어나니까요. 그래서 개인금융 채무자분들은 이 법에서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분할 납부하고 있다가 하나 더 가있다고 해서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연체이자 안 내도 되니까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추심이 제가 드라마 추노 얘기하면서 밀추, 추진하다죠. 빚 갚게 하는 거를 이 추노처럼 노예 끌고 오듯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취지라고 쉽게 설명드렸는데요. 법 제16조는 추심 연락 횟수를 제한합니다. 법 제18조는 추심 연락 유형을 이런 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채무자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조는 아예 어떤 사유가 있으면 추심 연락을 유예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전화하고 찾아와가지고 빚 갚아라 막 이런 독촉에 너무 시달리셨죠. 이제는 이걸 좀 제한할 수 있는데 이 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락 횟수 제한인데요. 연락 횟수는 이 법 시행 이후부터 이제 카운트 되는 거예요. 제16조 제1항 한번 볼까요? 채권 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서 연락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뭐 이런 추심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추심자가 7일 동안 7을 초과해서 연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방문하거나 계속 연락하거나 계속 문자 폭탄 보낼 수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이 연락은 채무자에게 도달해야지 카운트 1이 되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연락 피하는 것보다 받아서 카운트 7하고 일주일 7회 됐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더 낫겠네요. 또 18조에는 추심 연락 유형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조금 보이십니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해서 추심 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시행령이죠. 보통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걸 정하는데요. 대통령령 보시면 일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서 이런 거 하지 말아달라 요청할 수 있다는데요. 다만 감옥 및 남옥 수단을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감옥은 주소로 방문이고 남옥은 전화로 번호를 전화하는 건데 여러분 감옥 남옥 둘 다 하지 마라 이래버리면 방문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된다 이러면 채무자가 완전히 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랑 나는 동시에는 못하겠지만 방문 못하게 하면 전화는 받아야 되고 전화를 못하게 하면 방문을 받아야 됩니다.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들 있죠. 주소, 전화, 문자, 전자우편, 모사전송 좀 잘 안 하죠. 팩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으로 계속 전화 온다 그러면 직장으로는 전화하지 마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집으로 계속 온다 그럼 집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리니까 알아두셔야겠죠. 추심 시간 제한이 가능하니까 직장에 오지 못하게 할 때는 일주일에 최대 28시간 직장에 못 오게 시간대를 정해놓을 수 있죠. 자, 17조는 아예 추심을 이 기간 동안에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전에 사유도 적용이 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 보시면 채권 추심자는 개인금융 채무자가 당 각호 어느 하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금융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대통령령에는 3개월입니다. 그리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니까 최대 6개월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반년 동안은 추심 연락을 안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사유는 중대한 재난 상황,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추심 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 대통령령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부분은 로우점 지오점 KR 가셔가지고 대통령 클릭하시면 그 사유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채무자에게 뭐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채무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수술, 입원, 뭐 혼인, 장례 뭐 이랬을 때 추심당하면은 킹받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변제를 곤란한 상황으로 봐서 추심도 유예해 주겠다는 겁니다. 한간에는 이거 뭐 빚진 사람만 유예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빚을 진 사람도 사람이긴 하니까 너무 과격했나요? 빚을 진 사람도 인권이 있으니까 너무 과한 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살해버리거나 또 금융기관도 악성 채권으로 봐서 덤핑 쳐서 채권 양도해버리거나 이것보다는 서로 채무도 조정을 하고 추심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 법은 지난 10월 17일 시행됐다고 했는데 다만 2025년 1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는 시행 바로 돼서 어겼다고 처벌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뭐 새로운 제도니까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하지만 위반을 뭐 고의로 했다, 중과실로 했다, 그리고 이거를 위반해가지고 개인 금융 채무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나 시장 질서를 저해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시정 요구를 하고 그때 불응할 경우에는 계도기간 중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 구체적으로 막 알려진 사례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채무가 나한테 너무 과도하다 이럴 땐 채무조정 신청 꼭 해보시기 바라고, 또 추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말했던 추심 제한 사유들 그거 보시고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금융기관에 채무진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